넣고 통이 되면서 이렇게 안 넣어도 됐을 것 같아. 전문 리뷰어는 또 뭐 아니고, 예, 제 와이프 드마는 뷰티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와보세요. 차를. 나 찍는 게 익숙해서. 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신형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올 뉴 모델 혹은 풀 체인지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차량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풀 체인지, 전부 바뀌었다. 페이스리프트. 얼굴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야. 풀체인지라는 용어는 영어권에서는 사실 뭐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All New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지금 뭐 저기 가는 투싼이 이제 지금 페이스리프트 전에 All New 투싼 모델이었고요. 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차량. All New 모델에서 이제 상품성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이제 개선을 시킨, 영어에 직역을 하면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 얼굴이 들렸다. 말 그대로 얼굴이 바뀐 거예요.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외관 디자인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 투싼 페이스리프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차가 양쪽에 두 대가 있으면 이 차는 뭐 같은 차네, 업그레이드 된 차네, 뭐 형제 차네 하실 수 있을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전면부와 후면부 모두. 사실 후면부는 정말 더 그 어려움을 찾기가,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하던 페이스리프트로 좀 회귀한 게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가 아닌가. 전면부는 DRL,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의 줄임말로 주간 주행 등 법적으로 시동이 걸리면 무조건 들어오게끔 이제 최신 차에는 바뀌어서 모든 차량이 DRL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저기 구형 소나타는 없네. 불이 없죠. 바로 뒤에 저 카니발도 없죠. 이제 저거는 법제화되기 전에 나왔던 차량으로 이 DRL이 없어요. 낮이더라도 이렇게 주간 진행등이 있어서 지금 저 차는 시동이 켜지고 움직이고 있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면 이 차 없죠. 지금 이 차도 없죠. 근데 이 뒤에 차는 들어와 있죠. 이 차 없죠. 그래서 이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DRL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개수가 한 발이 적어지면서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 전면부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점은 사실 그거예요. 측면부의 디자인은 뭐 변경된 게 휠 빼곤 없습니다. 이거는 곧 이 앞에 차 바람 빠졌다 말씀드려야겠다. 저기 타이어 바람 빠진 거 아시나요? 예. 그리고 이 차도 투싼입니다. 네. 네, 저것도 이제 구형 투싼, 예전 투싼 모델이고, 이 투싼이 사실 글로벌 세일 전 세계 판매량에서는 현대자동차의 1등 모델, 북미 한정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차량도 투싼이에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가성비. 모든 물건에서는 우리가 가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비싼 게 제일 좋긴 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상품성과 이 가성비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 이 투싼이 아니었나. 이 올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진짜 도드라졌거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인기가 좋았던 외관은 거의 그대로 좀 놔두었대, 실내의 모든 게 또 이 올뉴급,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었어. 뭐 이제 드마는 그 전에 모델을 몰라서 바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 들어간 디자인 모든 게 다 현대 최신 차량에 들어가는 CCNC, 커넥티드 카 내비게이션 칵핏의 줄임말로 OTA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Over the Air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무슨 소리냐? 핸드폰처럼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예전같이 뭐 정비소에 가거나 뭐 USB에 파일을 옮겨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선으로 그냥 업데이트가 돼요. 왜 우리 차도 내비게이션 가끔 이렇게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잖아. 근데 그게 내비게이션만 되거든. 제가 다 했어요. 드마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그거 말고도 이제 기능적인 것까지도 막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신기술이다.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산타페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하는 도중에 무선 업데이트가 이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선으로 사용을 했던 그 또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이 투싼도 그 CCNC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에서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다 익숙하신 이 T맵 바로 이렇게 딱 켜져 있죠.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에 처음 그래서 적용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투싼급에도 드디어 이제 적용이 처음 되었고요. 풀옵션에만 들어가는 선택 사양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이 HUD가 이제 익숙해지시면 저만 많이 떠들고 있네요. 디자인 리뷰를 할 때 많이 이제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 이 투싼 상품성이 개선이 되면서 이 급에서는 그냥 완벽한 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온 요소들이 많거든. 현대차에 모두 이걸 써가지고 조금 그 획일화가 돼가지고 디자인에 개성이 없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렇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똑같은 기기와 하드웨어가 많은 차에 들어가면 당연히 연구개발비와
제조 단가가 내려가고 차종별로 맞는 업데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통합된 하나의 것만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생산 가격이 내려가고 그건 당연히 또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이 똑같은 게 다른 차에 있는 거가 저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코나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 나는 이게 정말 뭐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차 급에 따른 이런 인테리어의 차별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좋은 급의 차에 좋은 걸 안 넣어줬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제일 낮은 차량에도 진짜 좋은 걸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접근이 아닌가. 이 CCNC 한정, 또 실내에서 이 터치, 풀터치로 있었던 이 방식, 여기에 되게 좀 또 불만이 많았던 내용들인데, 기어도 버튼으로 누르는 그 버튼 타입의 기어가 여기 들어갔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엔 컬럼 타입의 시프터가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에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지금 여기에도 전기차만큼, EV만큼은 아니지만 엄청 넓은 수납함과 공간을 만들었죠. 제가 좋은 점은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래도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저는 단점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다들 이야기하시는 7단 건식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앞에 이 차도 투싼이에요. 이건 투싼 1세대. 와, 첫 쟤는 번째 투싼. 좀 못생겼다. 오래됐죠. 진짜 옛날 차예요, 말 그대로. 길에서도 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서도 투싼은 그냥 세대에 아우러서 그냥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뭐 캐나다하고 미국에 있을 때도 저는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이 투싼을 또 탔었고, 대학생 때 딱 타기 좋은, 초년생이 접하기 좋은, 그때는 코나가 없던 시절이니까 정말 타기 좋았던 차였어요. 그래서 투싼도 진짜 많이 탔었죠. 7단 얘기하고 있었어. 네, 모쪼록 해서 7단 그 건식 DCT가 들어간 차량인데,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특히나 이제 건식이라 함은 그 유체가 없어서 말 그대로 건조하다. 네, 건조하다. 그래서 건식 미션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8단 습식 DCT가 또 있기는 한데,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유체가 있다 보니까 습식은 그만큼 액체가 들어가서 무거워져요. 그렇지만 건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그리고 직결감이 뛰어납니다. 그만큼 저항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직결감이 뛰어나다는 말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흔히도 우리가 변속 충격이라고 느낄 수 있는 변속 충격이 좀 다소 느껴질 수 있다. 지금이 1단. 자, 1단에서 이렇게 좀 밟다가 2단 하면 웅 하면서 다시 1단 넣으면, 그런데 진짜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희 차가 똑같은 미션이 들어간 7단 건식 DCT가 들어간 기아 셀토스를 타고 있거든요. 나 알아. 그래서 그 울컥거림 혹은 이런 진동이 있는 것들 드마도 잘 알잖아요. 특히 이런 언덕. 맞아. 네, 이런 신마다 거. 진짜. 자, 여기서 그러면서 멈춰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지금 섰다가 출발하는데, 지금 이게 미끄러지는 건 뭐 눈도 오고 날씨가 추워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건지,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뭐 1단, 2단 변속하는 이 사이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요소가 없어요. 8단 오토매틱과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 거짓말 더하기 저는 그 리뷰어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7단 DCT가 주는 또 이런 직결감을 선호하거나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고, 그리고 얘가 주는 고속 항속 주행 시에 뛰어난 연비, 이런 장점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셀토스 차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느낌을 준다. 자, 여기서도 이게 진짜 언덕이죠. 차가 뒤로 밀리는 수준으로. 이건 이렇게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근데 뭐 차를 밀어주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건식 DCT의 불편함을 저는 솔직히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셀토스는 이거 뒤로 가면은 응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간다고. 난리 나죠, 사실. 제가 처음 시승차를 받고 이 딱 차를 타자마자 느낀 게, 그냥 셀토스 우리 차에 들어간 7단 건식 DCT와는 느낌이 그냥 완전 다르다. 훨씬 더 오토매틱 8단의 부드러움에 가까운 느낌에, 차자마자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영어로 리뷰한 그 영상에 초기에 다뤘는데, 이랬는데 7단 아닌 거 아니야? 아이,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모든 기기가 그렇지만 좀 쓰다 보면 조금 더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런 울컥거림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데일리로 7단 건식 똑같은 미션의 셀토스를 지금 2년째 운용을 하면서 2만 킬로 넘게 모든 상황에서 주행을 했는데, 걘 처음 탈 때부터 울컥 걸었어.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그럼 코나를 사지 왜 투싼을 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코나 바로 윗급이 이 투싼이야.
얘가 더 넓잖아. 훨씬 넓어요. 말도 안 되게. 이번 산타페가 또 풀체인지 올뉴 모델이 나오면서 이 산타페 거주 공간이 또 말도 안 되게 너무 넓어져서 거의 팰리세이드를 넘보는 급이 돼서 넘사가 되기는 했지만, 좀 거실 느낌이야. 여기 좀 되게 넓어. 그러니까 이게 코나, 그러니까 우리 셀토스 바로 다음 차가 이거야. 훨씬 넓지 않아? 응. 느낌도 그렇고. 근데 더 대박인 건 이 트렁크가 진짜 넓게 트렁크 나왔어. 진짜 크더라. 그치? 나 처음 봤어 오늘. 트렁크가 정말 넓어요. 아니 며칠 탔는데 트렁크 처음 열어봐. 곧 있으면 한번 가서 이제 열어서 한 번 더 같이 가요. 이런 점들을 따지면 코나에 대비해서 당연히 더 높은 급이고,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가 아니었다라면 그런 판매량으로 이어지지 않죠. 요즘 소비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팔방미인인 게 투싼. 그런데 좀 다소 아쉬웠던 것이 실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근데 그건 또 그 시대에 맞는, 벌써 투싼이 3년 가까이 된 차량이거든요. 그 시대에 맞는 또 디스플레이와 이 기능을 가졌었습니다. 한참 부족할 때지만 그때도 제가 리뷰를 하기는 했었어요. 사실 좀 되게 영상이 형편은 없더라고요. 심지어 구독자 한 분이 그랬어. 그 옛날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정보가 별로 없더라. 근데 나도 동의합니다. 보세요. 또 방금 이렇게 센서가 오고 가까워지니까 바로 360도 카메라가 이렇게 탁 나오면서 주변 상황을 알려주고. 오빠 킨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자동으로 방금 가까워지면서 이런 편의 장비들이 많이 대거 추가가 되면서 팰리세이드랑 비교했을 때 빠진 옵션이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생각나는 거 하나 있네요. 여기 디지털 센터 미러가 없다는 거.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는 없어요.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는 이제 풀옵션 차량인데 그래도 여기에 빠져서, 여기 없으면 투싼에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썬루프 한번 봐봐. 와이드 파노라믹 썬루프가 들어가서 뭐 이제 카메라 앵글에도 지금 잘 담기기도 힘들 거예요. 진짜 이 넓은 썬루프가 들어갔죠. 뭐 실내에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 많이 해소가 된, 진짜 상품성을 극도로 끌어올린 최종 진화 단계의 투싼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평입니다. 에어백도 8개로 추가가 되고, 전면 유리에만 적용됐던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지금 1열까지 적용이 됐고요. 7단 건식 DCT와 함께 더불어서 투싼에서 많이 지적됐던 게 후방의 깜빡이, 턴 시그널의 위치가 너무 하단에 있다, 낮다라는 좀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투싼은 또 이제 전 세계에서 판매량의 볼륨을 엄청나게 차지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관련된 법규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도 아쉽고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나온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현대에서도 충분히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회사이기 때문에 풀체인지 올뉴 모델이 나올 때가 되면 뭐 요렇게 좀 개선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과 바람이 있습니다. 좀 실내 총평, 이런 밝은 디자인, 인테리어 드마님 선호하시잖아요. 좀 어떠신가요? 이 컬러가 내 취향이야. 그거 이제 우리가 또 주행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거. 보이는 요 공간 있잖아요. 레그룸이라고 하나? 그건 말 그대로 다리의 공간. 이 레그룸. 근데 이 전체적인 공간 느낌이 되게 크고, 이 느낌을 내가 어디서 받았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비행기 있잖아. 비행기 그 퍼스트 클래스 같이 좀 넓은 거, 그 느낌이 조금 난다. 이렇게 싹 감싸져 있는, 그쵸? 디자인 자체가 옆에 문도 그리고 넓어, 보면 되게 넓게 이렇게 나왔어. 감싸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감쌌는데 좁으면은 갇힌 느낌이잖아. 근데 얘가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지만 되게 이 직선감이랑 이렇게 쫙 넓게 빠진 요 느낌이, 오, 시원해, 넓어. 실내 공간감. 자, 1열 조수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내려서 2열과 트렁크는 또 제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죠. 이제 미친 트렁크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할 때도 360도가 나오면서 너무 편하게 주차할 수 있죠. 안 내리고도 그냥 차선 완벽하게. 문 한번 열어보세요. 맞았겠지. 완벽한 주차를 가능하다. 내려서 이제 또 한번 차를 같이 살펴봐요. 네. 아이 참 정말. 이제 차량의 전면부인데,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트가 4개로 바뀌었다는 부분. 라이트 여기가 이제 개수가 4개지. 날개 같다. 오, 정확하십니다. 맞아? 조금 이제 천사의 날개라는 좀 별칭을 갖고 있거든요. 차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처음 보는데, 네. 지나가면서 오빠가 저것도 투사이다, 저것도 투사이다 했던 거 있잖아. 걔네랑 보면은 아예 다른데? 느낌이? 어떻게?
그 전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아저씨 느낌까지는 아닌데 조금 투박했어. 지금 조금 멋이 생겼어. 요 크게 들어간 요 로고가 또 생각보다 멋있네. 현대 로고? 컬러감이 안 들어가서 더 그런 것 같아. 맞아요.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저런 로고보다는 네. 요게 요즘 스타일이네. 요즘 느낌으로 쌈박하니 예쁘네. 이 라이트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게 착 뻗은 느낌이 있어. 주간 주행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봐서 그런데 지금 가서 시동 한번 꺼볼래요? 시동 어떻게 끄더라? 이건가? 오. 지금 디자인 봐봐. 어때? 끄니까 완전 연결감이 있네. 대박이지. 오. 끄면 그냥 저게 라이트인지도 모르겠지. 그냥- 라이트 그냥 요거 밑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릴이랑 그 컬러도 그렇고 뭐 디자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디자인은 말해 뭐해. 컬러도 지금 보면 아니 뭐 정말 여기 가까이 와서 한번 봐봐. 그냥 여기 옆에 있는 이 그릴이랑 라이트랑 크게 비교 안 되면서 이게 연결감이 있어. 이렇게 착. 턴 시그널 역할까지 하죠. 귀엽네.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깜빡이에 주간 주행등 역할까지 하는데 완전 일체감 있는 모습을 오. 보여주는 전면부 디자인이다. 진짜 저는 이걸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여기 밑에 방금 또 얘기했는데 헤드라이트도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인텔리전트 헤드라이트 기능이 들어가서 제네시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위아래 막 이렇게 막 착 이렇게 되는 위아래도 거? 좀 기대 있으세요. 따뜻하죠? 제네시스만큼 다이나믹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차량을 감지해서 등이 켜지고 꺼지고를 하면서 더 좋은 시야 확보, 그리고 이거는 있는 차와 없는 차를 타보면 정말 역체감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야간 주행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라는 기술이 현대차에는 들어가 있는 차종들이 있는데 이 투싼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플랩이 열렸다 닫혔다를 하면서 공기 저항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상시 뻥 뚫려 있죠. 걸쇠가 여기 있는데 이걸 옆으로 밀어주고 들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거워. 열 수 있게. 무거워. 열 수 있어? 잠깐 들고. 나 이거 알아. 이거 거는 거. 얘인가? 맞아? 어디지? 여긴가? 네, 요것도 알지. 오. 참. 그래서 살짝 네, 여기에서 보시면 또 조금 느껴지는 게 꼬챙이, 흔히들 얘기하는 꼬챙이 타입. 다른 조금 더 고급 차량 경우에는 그냥 본넷을 열면 그 가스 리프트를 이용해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열리는 게 들어가는데, 뭐 투싼은 아직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점. 1.6 터보 엔진과 7단 DCT 건식 DCT가 조합이 된, 뭐 이건 그냥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앞에 있기 때문에 열어봤고요. 이렇게 흡음재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네, 엔진 당연히 엔진이 움직이면서 갈갈거리나? 걔 말고요. 이거 검은 거 이거. 얘가. 얘가 이제 흡음재죠. 그래서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가장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있으면서 잔 바람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저항을 생기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네, 거기 홈에 딱 자기 자리가 있죠. 그냥 닫으면 돼? 조금 더 밑에서 이제 거기서 놔. 네. 본넷이 상당히 무겁다. 이제 조금 더 경량화된 차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소재로, 더 비싼 소재로 이제 차량 본넷을 만들지만 투싼에 또 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어지죠.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옆에 이제 사이드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 나왔던 디자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19인치 가장 큰 타이어가 적용이 됐어요. 사이즈도 235, 55, 19. 투싼의 경우 17인치, 18인치, 그리고 19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8인치 디자인과 승차감, 연비까지 다 책임을 져줄 수 있는 18인치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브레이크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투싼급에 맞는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뭐 거의 이거는 베일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그런 느낌은 선이 있지. 이렇게 쫙쫙 들어가 있다. 큰 쉐입은 비슷한데 맞아. 이 굴곡감, 음영감이 들어간 요 디자인적인 느낌이 사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맞아. 이거는 좀 호불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고, 사실 좀 타임리스 클래식한 디자인은 곡선, 커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SUV의 디자인, 그리고 뭐 좀 촌스럽지 않다, 뭐 이쁘네, 익숙하네 하는 느낌이 드는 차량에 보면 좀 유선형이나 곡선을 많이 쓰지만 좀 자기의 캐릭터를 드러내고 디자인적인 좀 즉각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는 건 직선차들,
박스한 차들, 직각 네모네모한 차들이 우리의 또 생각에 이미지에 많이 쉽게 각인이 되긴 하죠. 투싼이 이런 모습을 한 이유는 지금 사실 이 세그먼트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SUV가 이 투싼이기 때문에 이 급에는 모든 제조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차종을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매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디자인인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시승으로도 이어지고 구매로도 이어지니까. 그렇지만 이 디자인 한눈에 사로잡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투싼 디자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금 SUV 보면 저기 있는 차도 그렇고 좀 더 곡선이 있고 둥글둥글하고 저기 하다못해 산타페, 구형 산타페지만 이 산타페도 곡선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차. 이런 직선이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또 사실 엄청난 기술이 요구되는, 왜냐면 여기 문이 철판이잖아. 철판인데 이거를 이렇게 선이 들어가게끔 누르면서 이런 포인트까지 만들고 이런 곡선을 넣으면서 또 여기 디자인이 들어가고, 이게 정말 힘든 기술이라고 해요. 우리가 철판을 이렇게 둥글게 완만한 디자인을 만드는 건 거기에 맞는 그냥 롤러 같은 걸 한번 대면 되지만, 이런 직선과 이렇게 꺾어서 만드는 디자인은 엄청 어렵잖아. 당연히 철판이죠. 플라스틱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죠. 네. 옆에는 그래서 크게 많이 바뀐 게 없어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잠시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던 불만이 가장 많은 깜빡이. 깜빡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까 밑에 있다며 네. 얘기했지. 한번 더 가까이. 요거 맞아요. 걔가 깜빡인데 원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도 하단에 있었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왔다. 근데 난 이 위치 나쁘지 않거든? 네. 나쁘지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게 이렇게 좀 둥글리듯이 말려서 들어간 느낌이 나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절대적인 위치로만 봐도 밑에 있는 건 맞아요. 나는 나쁘지 않아. 이게 나쁘다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뒷차에서 안 보여서? 잘? 맞아요. 주행을 하면 뒷차에서 가까이 붙거나 하면 안 보이니까 보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렇게 가까이 안 붙으면 되지. 그건 맞지. 그 이런 말들은 다 유지하면 맞는데. 다 보여.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가까이 붙어도 위에 있는 차들은 보이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딜 브레이커라고 하죠.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요소, 딜 브레이커로 작용을 한다까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을 것 같아. 이 차를 타는 사람은 사실 상관이 없잖아. 맞아요. 조금 아니 그보다 나는 안전 운전을 되게 준수하기 때문에 네. 항상 안전거리를 되게 넓게 유지하고 다닌단 말이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발견했어. 어떤 거요? 아 이게 나는 깔끔한 게 좋거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쫙 해가지고 창문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뭐야, 이거 스티커도 아니고 안에 있는데. 그게 또 엄청난 기술이에요. 유리 안에 지금 들어가서. 그래. 근데 사실 이것도 잘 지금 짚어주셨는데,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서 이 부분과 이게 일체감이 없었어. 근데 여기가 이렇게까지 절개가 되다 보니까 후면부 와이퍼도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밖에 안 돼서 내려오는 거리가 짧으니까 당연히 닦이는 면적도 줄어들었는데, 자 저렇게 오. 이게 여기까지 다 내려가고 닦인다. 절개가 없고 통이 되면서 이렇게 닿는 줄 알았어. 자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그죠? 봅시다. 우와, 안 닿았어. 진짜 여기까지 내려와. 전체가 거의 다 닦이네. 그리고 리어 와이퍼도 지금 보다시피 히든 타입으로 여기 네. 이렇게 쏙 들어가서 깔끔하죠. 닦이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실제로 평소에 보이는 느낌이 중요한 거잖아. 아 그래도 악천 후 비 오고 할 때는 잘 닦여서 뒤에가 아니,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앞에는 그 까만색 예쁜 로고 그거 잘 해놓고 아 얘는 왜 이렇게 넣어놨을까? 그러면 너무 안 보이지 않을까? 저기에 검은색이 들어가면. 안 넣어도 됐을 것 같아. 아 그럼 안 돼. 브랜드의 그 아이덴티티가 사라져? 아 뭐 예를 들어 제네시스는 후면부에 디자인이 없어요. 적합한 위치가 뭐 거기지 않았나. 그래서 뭐 그냥 그게 이런데 투싼 옆에다가 조그맣게 넣어도 되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편의성이 조금씩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도 추가되는 게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뭐 정말 좋아진 건 아까 이제 주행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 카메라가 두 개가 있죠. 어디? 본화판 위에. 아 요거? 네. 하나는 이제 후방 카메라이고 다른 하나는 블랙박스의 카메라입니다. 어딨어? 여긴가? 오. 자,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됐고요. 이게 아래 코너와 셀토스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적용이 되기는 했지만
뭐 똑같이 투싼도 아우, 전동 추워. 트렁크가 있고 뒤에 완전 최도를 내가 젖혀놨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넓은 트렁크와 거주 공간을 확보를 했다. 여기 안에 실내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그 팬시한 건 없어요. 근데 되게 넓어 보여 여기. 실제로 넓어. 정말 실제로 넓으니까. 이게 낮은가 다른 차에 비해서 이 트렁크의 높이가? 그것도 밑으로 조금 더 깔리면서 왜냐면 다른 데는 앉을 때 이렇게 앉았던 것 같은데 얘는 되게 그냥 이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체까지의 이 공간이 이만큼이 넓어가지고 엄청 커 보여. 맞아.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차량을 이용하면서 짐을 싣거나 빼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걸터 앉거나 할 때 차급 대비해서 진짜 넓은 트렁크를 가졌다. 이게 진짜 큰 메리트입니다. 이게 저는 얘도 코나하고 넓어. 높아 여기도. 트렁크를 개방했을 때 주는 공간감도 훨씬 진짜 괜찮죠. 저는 이게 어떻게 또 보면 코나와 투싼을 고민을 하실 때 딜 브레이커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코나도 정말 괜찮거든. 계속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CCNC가 들어가고 뭐 동급에서 볼 수 없었던 기술들이 대거 들어갔지만 진짜 이 차급에서 존재하는 차이점, 이렇게 넓고 말도 안 되는 트렁크는 코나는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투싼도 입지를 권고히 하는 확고히 하는 차량, 괜히 월드 베스트셀링 카가 아니다. 현대에서 괜히 제일 많이 팔리는 볼륨 모델이 아니다. 드마가 이제 작은 사람은 아닌데 그럼요. 뭐 이질감 없이 사람이거든요, 큰 사람. 큰 사람. 네, 신체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176. 170 맞아. 176. 175였는데 1cm 컸어요. 네. 1cm 커서 176의 신장을 가신 드마이고요. 그래서 다소 조금은 차가 작아 보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절대 작은 차는 아닙니다. 자, 저기 지금 후면부에 우리 데일리 차량인 셀토스가 있는데 7단 건식 DCT 똑같은 미션이 들어간 이제 이 바로 아래급 차량, 경쟁 기아 차종이긴 하나 그 코나와 셀토스가 이제 또 형제차죠. 저 차랑 이렇게 밖에서 그냥 비교해도 투싼이 훨씬 더 체급도 크고 위급 차량이라는 게 쉽게 느껴집니다. 트렁크는 아직 조금 못 보여드렸는데 되게 단촐합니다. 이렇게 12V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전동식이 아닌 수동으로 3열, 2열을 접고 네, 그쪽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네, 스피커는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다루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어지간한 스피커는 그냥 다 아니, 좋더라고요. 스피커가 있다. 맞아요. 트렁크 닫아주시고요. 총평 혹시 감상평이 있나요? 감상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 봐요. 산타페는 사고 싶다고 바로 그러셨는데. 이게 사고 싶다의 기준은 가격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내가 얘 가격을 모르잖아. 투싼 2024. 2,700만 원부터 네. 4천만 원대. 이제 이게 풀옵션이라. 근데 그건 하이브리드 포함이라 그렇고. 내가 잘못 선택했을까? 이런데? 아니야. 자, 가격이 얼마죠? 저희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3,600만 원 가량 하는 차량인데요. 대충 그 정도? 네. 근데 괜찮아. 그 가격을 생각을 하면 괜찮나요? 셀토스가 내게 2,600 정도 되지 않았나? 옵션 다 해서. 모르겠어요. 뭐. 근데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1,000만 원 더 주고 이 정도면은 이 실내 공간 되게 괜찮아. 셀토스가 사실 좀 내 기준에 좀 작아, 좀 좁아. 근데 이 널찍하면서 날 큰 차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옵션들이 상당히 셀토스보다 이게 위에 있어. 그래서 본인 셀토스보다 좀 더 마음에 드는 차다. 알겠습니다. 야간이 되면서 자동으로 등이 들어왔는데 후면 등 어때요? 불이 들어오니까? 이거 근데 디자인이 좀 애매한 것 같아. 얘는 아까 앞에 거 되게 예뻤거든. 날개 같고. 근데 얘는 뭐라 해야 될까? 드라큘라 이빨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내 취향은 아니야 좀. 근데 이게 뭔 느낌일까? 이거 보니까 여기도 이게 날개 느낌을 준 것 같긴 한데. 그치. 그 앞에 날개에 이제 뒤에 후면 버전이죠. 조금 그래. 알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드마님의 취향은 조금은 아니다. 네, 가로로 그래도 여기 지금 가로로 쭉 뻗은 현대 디자인 그 언어 중에 하나인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의 느낌을 좀 살렸다는 포인트도 저는 좀 보여요. 그래서 요게 이 긴 게 차라리 그럼 없었으면은 얘가 조금 더 귀여웠을 것 같고. 근데 얘랑 같이 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일자 등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 느낌에는 이게 없었으면 더 귀엽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전면부 다시 한번 제 투싼에게 기회를 한번 줘볼게요. 이 차량 앞부분을 그렇게 막 예쁘다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얘는 좀 예뻐. 좀 천사 날개 같고 좀 멋있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마와 함께 알아본 2025년형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 간단한 리뷰와 시승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볼 수 있죠, 드마님? 에. 가자. 저렇게 먼저 타다니.